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음함수와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음함수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다뤄줬던 것이 모두 양함수의 표현입니다. 이를테면 y equal fx 이와 같은 형식은 모두 양함수의 형태고요. 음함수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에 x와 y가 모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y equal fx에서는 자 x는 뭐라고 부르죠? 독립변수라고 부르고 y는 뭐라고 부르죠? 종속변수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x가 어느 것이 들어오든 fx에 대해서 fx에 따라서 y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y가 독립변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음함수에서는 x, y가 모두 독립변수인데 보시면 equal 0이 돼 있죠? equal 0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equal 0이 되게 할 수 있는 모든 x와 y에 대해서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fx가 모두 독립변수이지만 전체 함수가 모두 equal 0이 돼야 된다는 이런 constraint를 만족시켜야 되는 함수를 음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형태의 표현을 음함수 표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음함수의 미분은 여기 보시면 음함수를 미분할 때는 미분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우리가 dx, dy는 뭐죠? x에 대해서 y값의 변화율을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가 반대로 dy분의 dx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y에 대해서 x의 변화율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함수에 대해 어떠한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경우를 합성함수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달리 말하면 음함수를 미분할 때에는 합성함수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뒤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함수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 자, 이러한 음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께서 한눈에 보기에도 아시다시피 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0, 1이라는 자,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음함수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원의 방정식을 여러분께서 그려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두 개의 y값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함수라는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함수라고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dx분의 dy를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구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이것을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dx를 구하는 것은 x에 대해서 그걸 구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전체 식을 우리가 구해보면 자 dx분의 x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괄호치고 앞에 d가 붙겠죠. 그리고 dx분의 자 dy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dx분의 d1이 되는 것이고 역시 0도 미분을 해줘야겠죠. dx분의 자 d의 0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 모두 상수기 때문에 0으로 빠지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우리가 y equal fx를 미분할 때 했던 것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x의 2x가 되는 것이죠. 이 항에 대해서는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요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자, 우리가 y equal f의 x를 미분한다고 가정봅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y의 제곱을 미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f의 x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걸 미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을 사용해서 자 바깥에가 뭐죠? 바깥에가 x의 제곱이죠. 안에가 fx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을 먼저 미분합니다. 2의 x가 되는 건데
안에가 fx가 그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냥 f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합성함수의 미분은 뒤에 곱하기 뭐가 나오죠? 안에 있는 함수의 미분이 나오는 거죠. f의 잘못됐네요. 자, f의 x의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x의 제곱을 원래는 이런 함수를 제곱을 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서 자 여기를 미분해 보니까 마치 합성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이 뭐죠? 이 부분이 dx분의 dy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미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의하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fx는 y이고 y 이퀄 fx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y의 제곱은 fx의 제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를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 자, 2의 fx가 뭐죠? y죠. y의 이 부분은 뭐라고요? dx분의 dy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자, 정리를 해보면 2x 플러스 2y죠. 2y의 dx분의 dy의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dx분의 dy, 이것이 y'이니까 dx분의 dy로 정리해보면 dx분의 dy를 정리해보면 이것이 왼편으로 가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래로 오면 자 2y가 되는 것이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답이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함수를 미분할 때 x에 대해서라면 y는 어떻다고요? y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바꿔서 이번에는 자 음함수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를 이번엔 dy를 미분은 어떨까요? 그러면 자 여기 y제곱은 그대로 한번 미분이 돼서 2x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2x에서 미분을 한번 하니까 2x에서 dy분의 dx가 남는 것이 이런 식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dy분의 dx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은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합성함수입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변수가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음함수의 미분법은 자, 우리가 어떠한 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합성함수의 그 원리를 적용시키는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연습 문제는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dx분의 dy를 구하라고 그랬죠. 먼저 dx분의 dy를 구해보면 각 항에다가 dx, dy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dx에 대해서기 때문에 이 부분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죠? 자, dx분의 dy니까 y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dx, dy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그대로 쓸게요. 그냥 dx분의 자, d의 x의 4제곱이고 마이너스 2의 이거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줘야 돼요. dx분의 d의 자, 2의 y의 세제곱이고 그리고 dx분의 d의 y이고 이것은 dx분의 d의 0입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풀어주면 이건 어떤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4의 x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죠? 안에 있는 걸 미분을 하고 dx, dy를 남겨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자, 2, 4분 6, 6의 y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dx분의 dy를 남겨주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y를 미분하면 1이 되고 그냥 dx분의 dy만을 남겨놓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0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부분이 공통항 dx분의 dy 항이 있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dx분의 dy가 되는 것이고 1-6 y의 제곱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을 4x 세제곱을 왼편에 두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dx분의 dy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1-6 y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를 좀 정리해 주면 자 6y의 제곱 플러스 1에 자 4x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이 답입니다. 자 dy분의 dx는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풀이 과정이 있고요. 자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 일단 제가 2번 문제만 풀어볼까요? 2번 문제 x sin x 플러스 sin y 이퀄 1에 대해서 그 문제만 풀어보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dx분의 dy를 모두 곱해줘야겠죠? dx분의 d를 sin x 하죠? 그 다음에 dx의 d를 sin y를 합니다. 그 다음에 dx분의 d를 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 부분 뭐가 되죠? 코사인 x가 되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sin y를 일단 미분하면 코사인 y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x분의 dy를 두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0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dx분의 dy인데 자 코사인 x는 왼편으로 가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것이고 코사인 y를 아래로 둘 수 있겠죠. 코사인 y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겠네요. 코사인 y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것이죠. 음함수는 여러분께서 아주 간단하게 이해해 보실 수 있었고요. 역시 여기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꼭 하나하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제 5.23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어디가 핵심인가 하면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함수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f의 x의 g의 x는 어떻게 되죠? f의 x를 한번 미분을 하고 gx를 그대로 두고요. 더하기 f의 x는 그대로 두고 g의 x를 미분해서 곱해주면 이 식이것이 이것을 미분한 식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대로 여기 적용시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각 항에 대해서 미분을 일단 적용시켜 보면요. 그래서 dx분의 d의 x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자 dx분의 d 3의 x의 제곱 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x분의 d의 4이고요. 역시 dx분의 d의 0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모두 0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고 저 y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똑같이 적용시켜 주는 거라면
자, 이 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면 일단은 3x 제곱은 미분을 한번 해야겠죠? 그래서 3x의 제곱을 미분을 하면 자, 6x가 되는 거죠. 한번 미분을 했죠. y는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에 3x 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dx분의 dy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y를 여기서 미분해야 되니까 y를 미분하면 1이 되고 그냥 dx분의 dy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미분해주면 자 2의 x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미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dx분의 dy로 정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2의 x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6의 xy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자 이것도 마이너스네요. 둘 다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3의 x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이것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것을 dx분의 dy로 미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dy분의 dx를 구해볼까요? 역시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dy분의 d 뭡니까? x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자, 역시 dy분의 d를 한 다음에 3의 x의 제곱 y죠. 역시 뒤에 dy의 d의 4이고 역시 dy분의 d의 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 0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만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자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는 미분하죠. 그래서 2의 x를 미분하고 dy분의 dx를 붙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자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앞에 거를 미분을 하죠. 미분을 하는데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y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6의 x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dy분의 dx를 붙여줘야 되겠죠. 자 y는 그대로 두는 것이고 더하기 이번에는 자 3의 x의 제곱은 그대로 둡니다. y에 대해 그리고 y를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요 항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더하고 이 부분은 00이니까 자 이것은 0이 되고요. dx분의 dy로 우리가 일단은 미분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자 dy분의 dx는 정리를 하면 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6 xy의 3의 x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시면 이 두 개가 자 dx, dy의 공통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3x 제곱을 왼편으로 넘긴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이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의 미분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풀이 과정이고요.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은 더 쉽습니다. 우선 매개변수 함수가 뭔지 그래서 함수인데 매개변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매개변수 함수는 자 여기 정의와 같습니다. 그래서 x, y가 매개변수 t에 대해서 파라미터 t에 의해서 자 x는 t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y 역시 똑같은 t의 형태로 다르게 표현됩니다. 자, 이 형태를 자 이렇게 t를 중간으로 매개변수로 해서 두 함수가 t를 매개변수로 해서 어떤 함수가 정의될 때 이것을 매개변수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매개변수 함수라고 정의하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개변수 자 t를 중심으로 해서 자 x는 코사인 t로 정의되어 있고
y는 sin t로 정의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이 매개 변수 함수고요. 그런데 x를 제곱하고 y를 제곱해서 각각을 더하면 자 코사인 제곱 t, sin 제곱 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뭐죠? 이것이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우리가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1은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요것처럼 자 x는 코사인 t 그리고 y는 sin t 이렇게 두 개의 함수 단지 각각의 함수의 매개 변수가 t로 공통인 이 두 함수를 이용해서도 자 똑같은 함수를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어떤 함수를 표현해도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도 되는데 똑같이 둘 다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매개 변수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매개 변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매개 변수 함수 두 함수 x ft와 y gt가 t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매우 중요한 각각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요 dx, dy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dx, dy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x의 변화율이 무한히 작아질 때 자, y의 변화율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t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t의 변화율이 무한히 작아질 때 x의 y의 변화율과 그리고 델타 그러니까 t의 변화율이 무한히 작아질 때에 델 x의 변화율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형태이죠. 자, 이런 형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델타 t를 무한히 작게 만들었을 때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요. 자, 리밋은 위아래로 따로 붙을 수 있죠.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이 형태가 뭡니까? 이 형태가 지금 자, 이 형태가 지금 뭔가 하면은 자, 요거를 미분한 거죠. y를 미분한 것이고요. 요거는 뭐죠? x를 미분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x equal ft 그리고 y equal gt라는 어떠한 매개 변수 함수가 있고요. 각각의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자,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ft를 미분한 거 분의 gt를 미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서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매개 변수 x는 ft고요. y는 gt일 때 각각의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고요. 그리고 f를 미분한 것이 0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하면 f를 미분한 것분의 gt를 미분한 것이 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매개 변수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2번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dx분의 dy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dx분의 dy를 구하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를 미분하고 그리고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요. 자, 세타를 미분은 얼마죠? 1이죠? 1이고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요. 자, 1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네요. 그리고 분모는 분모는 어떻게 되죠? 1 역시 1이고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얼마죠? 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5.25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께서 잘 따라오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개 변수 함수 x 이퀄 2 코사인 세제곱 세타가 있고요. y 이퀄 a 사인 세제곱 세타가 있습니다. 각각의 미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 dx분의 dy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dx분의 dy 한번 구해볼까요? dx분의 dy는 자 2의 코사인의 세제곱의 세타의 미분을 한 것과 그리고 a의 사인의 세제곱을 한 세타의 미분을 한 겁니다. 그럼 아래를 미분하면 지금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셔야 되는가 하면은 2의 괄호 코사인의 세타의 세제곱이죠. 이것도 역시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2의 코사인의 자, 바깥의 걸 먼저 미분을 하면 2가 아니네요. 여기서는 자, 이것이 fx이기 때문에 이것은 2의 fx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 부분이 뭐 gx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6의 자 gx를 먼저 미분을 하면 자 fx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코사인의 세타는 그대로 있고 이것이 미분을 하니까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위에는 마찬가지죠. a가 있고 자 3의 사인의 세타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자 6의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3의 사인의 제곱 코사인의 세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날라가죠. 이렇게 날라가고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세타 그리고 코사인의 세타가 되는 거네요. 세타가 빠졌네요. 그러면 이거는 자, 답을 내보면요. 마이너스 2분의 a의 이 부분이 뭐죠?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한번 따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건 쉽게 a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분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토픽이 로피탈 정리입니다. 로피탈 정리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분을 자 함수의 극한과 연결하여서 함수의 극한을 구하기 어려울 때에 이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로피탈의 정리에 따르면 자 x가 a로 갈 때 그리고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와 gx가 있고요. 두 개가 분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자 그리고 이것이 0분의 0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인 부정형일 때 각각을 미분해서 리밋을 구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형태이고요. 자 fx와 gx가 지금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고를 때는 각각을 미분해서 극한을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것이 지금 0분의 0꼴인 극한이죠. 그래서 x를 0으로 보내면 이 부분이 뭐가 되죠?
0이 되는 것이죠.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이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이고, 또 x가 0이, 요걸 0에다 집어넣으면 전체가 0이 되기 때문에 0분의 0 꼴인 그러한 극한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분을 하면, 자,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씌워서 미분을 하면, 자, 여기 1은 지워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만 남고요. 그리고 이것은 합성함수, 함수의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거를 미분하면 2만 남고요. 코사인 x는 그대로 두고, 앞에 거를 미분하지 않고 2x를 남겨놓고, 뒤에 거를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0을 집어넣어 볼게요. 0을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지금 0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이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자, x를 0으로 집어넣으면 이것이 1이 되는 것이고, 자, 0을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 곱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가 남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0분의 0꼴 혹은 무한대문의 무한대 꼴인 형태의 그 함수의 극한이라면 각각을 미분을 해서 극한을 구하시면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살펴볼까요? 자, 다음 함수의 극한을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x는 a로 갑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x-a에 사인을 친 거죠. 사인 x-a인데 x에 a가 들어가면 자, 여기 0이 되는 거죠. 사인 0은 0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사인 a-사인 a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이죠. 0분의 지금 이것이 0분의 0꼴이 되는 겁니다. 자,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자, 위에 아래를 사인을 우선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자, 리밋 x가 a로 가고요. 자, 아래를 미분해보면 어떻습니까?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그러면 코사인 x-a가 되는 것이고, 자, 위에 사인 x를 미분하면 그냥 코사인 x가 되는 것이고, 사인 a를 미분하면 이건 상수기 때문에 0입니다. 이렇게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x에 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지금 이 부분이 코사인 0이 되니까 요게 a가 되는 요게 a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코사인 a만 남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예제 5.26에는 나머지 2개 문제가 있는데 2개 문제는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지수함수들의 극한값을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수함수의 그 미분 기억나시나요? 자, AX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자, AX의 자연로그 A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지수 상수 2를 미분을 하면 얘네들은 그냥 2x죠. 이걸 다시 떠올리시면서 자,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리밋 h를 0으로 보내고요. h의 a h분의 1입니다. a의 h승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위아래를 미분을 해보면 자, 리밋 h는 0으로 가고요. h를 미분하면 지금 1이죠. 예, 1이고요. ah를 미분하면 자, ax의 로그 x가 아니네. h네요. 자, h의 자연 로그 a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은 미분을 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리밋 h를 0으로 보내고 1분의 a의 h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h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자연 로그 a만 남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지수항상수 2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 h가 0으로 가고요. 2의 h, 2의 2h-1이죠. 위아래를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h는 0으로 가고 2h를 미분하면 2가 되는 거죠. 자, 2의 2h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합성함수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의 2h를 그대로 한번 놔두고요. 그 다음 안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냥 2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를 미분하면 자,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으면 자, 리밋 h가 0으로 가고 이것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2의 h만 남는데 h가 0으로 가니까 이것은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1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다음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로피텔의 정리를 이용하는 경우와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해보라는 겁니다. 도함수의 정의가 뭐죠? 기억해보자면 f의 x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리밋이 나와야겠죠? 자, 변화율이 0으로 가고요. 자, 변화율분의 자, f의 x의 변화량을 우리가 더해주고 그 다음에 fx를 빼주면 이것이 도함수의 정의예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요거를 우리가 도함수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래서 f의 x를 미분을 하면 자, 리밋 h가 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로그의 n에 로그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로그의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볼게요. 자, h는 0으로 되고 h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요 위에는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자, x분의 x 플러스 h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정리해보면 리밋 h가 0으로 가고 h분의 1은 자연로그 n의 자 1분의 x 플러스 h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본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본 형태예요. 이렇게 뭐였죠? 자, 지수상수 2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 뭐였는가 하면 리밋 자 x가 0으로 가면 1 플러스 x의 x분의 1은 2인 거죠. 이걸 이용해서 하시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예요? 2가 되는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요 x와 바깥에 있는 x분의 1 이것이 역수관계이면 됩니다. 역수관계이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리밋 h가 0으로 갈 때 자연로그가 있고요. 1 플러스 xh분의 요거를 역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자 h분의 x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미 뭐가 있어요? h가 있으니까 x분의 1을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여기가 이 부분이 2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h가 0으로 갈 때 자 2의 x분의 1이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 이렇게 해서 h가 0으로 가고 x분의 1이 아래로 나오고 요거죠? 이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1이니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뭐죠? 그냥 x분의 1이죠? 왜냐하면 x와 h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도함수의 정리에서 도함수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피탈 정리를 통해서 구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위아래로 그 미분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밋 h가 0으로 가고 자, h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 아래는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위에 이 부분은 지금 상수죠. h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0이 되는 것이고요. 미분을 하면. 자, 이 부분만 남는데 지금 로그 n의 x 플러스 h를 우리가 미분을 하는데요. h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지금 로그 n x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x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합성함수 꼴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 봐야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로그 n의 자, 요것을 미분한 값은 x 플러스 h 1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을 미분해야겠죠. h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x는 0이 될 테고요. h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x 플러스 h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h가 미분하니까 1이 되는 것이고, 위에 분모를 미분하니까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h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밋 h가 0으로 가면 x 플러스 h1이 되는 것이고, h가 0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죠? x분의 1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하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까지 우리가 미분법을 마쳤는데요. 오늘 배운 것이 음함수와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이었고요. 그리고 또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을 쉽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미분법을 공부하면서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앞쪽 두 챕터입니다. 그래서 미분계수, 특히 그 순간 변화율과 그리고 도함수의 관계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 법칙들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겠죠. 이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상학함수나 지수함수의 미분법, 또 우리가 합성함수나 역함수를 통해서 상학함수나 지수함수의 미분법을 로그나 아니면 로그함수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했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복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개 이상의 함수가 파라미터로 들어간 음함수에서 어떻게 미분을 하는지, 특히 이것이 합성함수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꼭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적분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